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지금 앞서서 블로그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해창만 투어가 투어로 만난 베스 앵글러님들이 어림잡아 이제 뭐 2,000명 이상이 넘죠. 2,000명 이상이 넘고 그 안에는 뭐 아주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력자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포인트 카페 정출이나 이제 동출 이런 걸 통해서 수천 명의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 내린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걸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은 결론을 내고 검토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만나다 보면은 베스 낚시를 하다가 만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다양하게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몇 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른 분들은 동출을 해서 같이 낚시를 하면 다른 분들은 잡는데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제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나도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 좀 이겨내시라고, 예, 혹시라도 잘 모르고 계속 했다면은 이겨내시라고 잘 못 잡는 베스 앵글러 분들의 특징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건 이제 영상이 좀 지루할까봐 지금 뭐 이거저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가 보통 첫 번째 보면은 못 잡으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곳에서 자신이 믿는 채비, 예를 들면 다운샷, 미드 이런 걸 통해서 베스가 집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스 한 곳에서 내가 던지는 이 루어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니까 베스들아 와서 물어라.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하시는 분. 물론 이제 그게 본인이 낚시했던 지역의 특징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곳에 10번 던지는 것보다 낯선 곳에 한 번 던질 때 베스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어떤 채비들은 던지자마자 팍 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뭐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참조하시고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요. 다른 분들이 마리수를 많이 잡는 동안에 물론 이제 뭐 그 자리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첫 번째 특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이제 한 가지 채비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요, A라는 포인트에 갔습니다. 작년에 이걸로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래서 A라는 웜에 B라는 색깔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나오지 않아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 컬러에 더블린 거야. 여기 야 다 던져, 이거 먹히는데 던져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 믿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이제 저하고 오래 낚시했던 분들, 정말 잘 잡는 분은 계시는데 그분은
1번 칼라에 더블링거로 나오면은 2번 칼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2번에 나오면 또 3번으로 바꿉니다. 칼라를 계속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잖아. 여기 A 칼라에 반응을 했는데, 야, 다들 A 칼라 던져. 원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은 칼라를 계속 바꿔줍니다. 근데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웜을 가지고, 그래. 방금 다른 거 반응했는데 요거에 이 컬러에 반응을 하는데 더블린 거 나도 줘봐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민한 상태에서 베스가 같은 웜의 반응을 같은 컬러나 혹시라도 모르는 같은 컬러의 반응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거의 반응을 훨씬 더 잘한, 물론 이제 웜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은 칼라도 바꾸고 웜 형태도 바꾸고 계속해서 바꿉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베스낙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마리수나 기타 못 잡는 경우가 뭐냐면 채비 교체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이거 귀찮은데 아니야, 여기 이걸로 잘 나왔어 라고 하는 믿음이 한번 박혀버리면은 채비 교체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채비 교체에 대한 또 번거로움, 이런 것도 귀찮음, 이런 것도 있고요. 태클박스는 큼지막하게 메고 가는데 채비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잡을 때 못 잡는 분들의 특징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못 잡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 그런 거 해도 잘 잡는데,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베스 낚시라는 건 이제 통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확률적으로 가장 근접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자, 릴입니다. 프리리그든 다운샷이든 뭐 노싱커든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하드베이트도 해당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액션이 빠릅니다. 모든 액션이요. 특히 프리리그 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안 잡히면은 다른 방법을 자꾸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이 이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처음에 릴링을 할 수 있는 루어들을 많이 보았거나 했거나, 이런 경우에 프리리그도 액션을 계속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던지고 액션 주고 계속 주고요. 예, 활성도가 좋을 때 물어줍니다. 그런데 1년 내 활성도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 어느 때는 뭐 우리가 베스 낚시를 못 잡는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 안 나올 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상도 보고 서로 토론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계속 빠릅니다. 계속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투어나 이런 거 만나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캐스팅을 하고 릴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릴에서. 예. 좌행 같은 경우에 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심리가 핸들을 잡고 있으면 돌리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액션이 빨라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점점 더 베스 입질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로 왜 베스가 물려고 하면은 이동하고 배수가 물려고 하면은 액션을 주고 그러십니까? 이제 우스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액션이 빠른 경우, 분명히 액션이 빨라서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액션이 무작정 빠른 경우는 사실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해당하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자, 액션이 구분 없이 굉장히 빠른 경우, 예, 다른 분들을 잡을 때 혼자만 못 잡는 경우에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타, 예, 베이트 장타를 못 던지는 경우에 마리수에서 다른 사람보다 확 많이 못 잡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베스는 발밑에 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멀리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베스는 발밑에도 있고 멀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타를 던질 수 있는 분은 발밑에 베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발밑에만 잡을 수 있는 분은 장타를 못 던지는 경우에 멀리 있는 베스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리수도 줄어들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발밑에서 잡는 분은 그래 멀리 있는 베스는 나하고 친한 동료분이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양보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장타로만 잡는 분들을 보면은 야 발밑에 있는 베스 나보고 잡으라고 하고 멀리 있는 걸 공략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단 가까이 발밑에 뭐 피칭이라든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걸 저기 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발밑에 있는 베스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베스도 잡으시고 장타를 던질 수 있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데 장타를 던질 수 없다고 해서 발밑에 있다고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밑에 있는 베스도 잡으시고 장타도 던질 수 있는 걸 미리 연습해 놓으시면은 다른 분들 두 자릿수 잡을 때 같이 두 자릿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없이 수천 명의 이제 베스 앵글러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인데 베스를 못 잡는 경우요. 첫 번째,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을 하지 않는 분들. 두 번째,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에 의한 한 가지 채비만을 고집합니다. 색깔도 바꾸고 웜도 바꾸고 다양한 채비를 공략을 할 경우에 적게 잡을 확률은 점점 줄어듭니다.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채비 교체, 웜 교체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액션을 무작정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하는 채비는 빠르게 하시고 천천히 해야 될 것들은 매우 천천히 하셔야 모든 하드베이트, 모든 루어는 액션 후에 스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필력을 가집니다. 베스에게. 아시겠죠? 무작정 빠르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왜 천천히 해야 되는지 공부하시면 금방 파악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비거리 연습하십시오. 장타 비거리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멀리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만났을 경우에 못 던져서 못 잡는 게 아니라 못 던져서 못 잡는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이게 준비해놨다가 던질 수 있을 때 나중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요 방법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마리수 런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